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지만 낮에는 더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절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환절기가 지나면 독감 유행철이 시작됩니다. 올바른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서울백병원 허양임 교수님과 함께 환절기 건강과 또 독감 예방접종 시기에 관해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교차로 인한 감기 환자들이 요즘 부쩍 는 것 같은데요. 일교차와 감기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환절기처럼 아침, 저녁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신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활성산소도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몸은 여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을 줄이는 등 열 생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몸이 이미 적응이 되어 있다가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또 여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그리고 노인들이 환절기가 되면 가을 감기에 단골 손님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흔히 감기엔 약이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많은 분들이 감기 약부터 먹곤 하거든요. 네. 이게 치료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감기약의 처방 기본은 일단 대증적인 치료인데요. 즉 열이나거나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이런 증상에 맞춰서 도움이 되는 약을 적절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휴식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약은 필요하지 않고 본인이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종합감기약은 수십 가지지만 기본적인 성분은 비슷하고 또 여러 감기 증상을 도와준 여러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중 일부 성분은 인체 내에 많은 약을 투여하거나 장기간 먹었을 때 독성이 생겨서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기약도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또 무턱대고 약만 찾는 것도 문제지만 증상이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참는 것도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어린이나 노인, 또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과 같은 2차 합병증으로 더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좀 약을 적절하게 복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감 얘기인데요. 네. 보통 감기가 심한 게 독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감기와 독감, 풀이부터 좀 다른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랑 독감은 이제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라 감기와는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나 리노바이러스 같은 여러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기는 사계절 내내 걸릴 수 있으며 증상도 심하지 않고 대개는 일주일 내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독감은 주로 겨울철에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요. 또 그 증상이 훨씬 더 심하고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독감은 1에서 5일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과 함께 심한 근육통이 생기는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콧물도 나고 목구멍이 따갑기도 하고 기도가 막히고 가래도 심하게 나옵니다. 특히 팔다리, 허리 같은 근육통과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경련이나 혼수 상태, 폐렴 같은 경우에 도 있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감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고 보통 감기 증상과 더불어서 근육통까지 동반된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언제가 예방 접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고 꼭 예방 접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네. 접종 후에 보통 2주 이상이 지나야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보통 독감은 11월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접종 시기는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 사이고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독감 예방접종에는 4년 전 유행했던 신종플루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공인된 독감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이런 신종플루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만성적인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 신장질환 갖고 있는 경우, 또 임신부나 생후 6개월에서 6세 미만의 소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9월 하순부터가 적절한 접종 시기라고 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 네. 않았네요. 슬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독감 예방접종을 좀 피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이 약해서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런 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나 유행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들, 즉 의료기관에 종사한다든지 요양시설 관리자, 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 유아원 교사들과 부모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젊더라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평소 너무 과로하는 일이 많은 분들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자들도 있죠. 근데 대상자는 보통 6개월 미만의 신생아, 그리고 초기 임신부, 계란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 그리고 이전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길리안바레 증후군이라는 신경계통 증후군을 앓았던 분들은 접종 제외 대상입니다. 또 접종하기 전에 보통 체온을 측정을 하는데요. 고열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호전된 후에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유독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좀 적절한 예방법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흔히 네. 좀 비타민이 그 예방이나 좀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이 감기를 예방한다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이고요. 다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질 및 비타민 영양을 함유한 그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을 것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손 씻기와 양치질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독감 및 감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거 없는 속설을 맹신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작은 좀 생활 속에 실천을 해주는 게 좋겠군요.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이면서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의 건강관리가 각별히 또 필요한 때이기도 하죠. 앞서 전해드렸듯이 손 씻기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작은 실천들이 환절기 건강관리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생활 습관들이 혹시 내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